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제안한 협정의 내용은 우크라이나가 광물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50% 그리고 제3자에게 이 라이센스를 제공했을 때 그것의 재정적 가치의 50%. 제가 삥이란 말을 썼는데 그게 미국 용어로도 프로텍션 래킷이라 그래가지고요. 보호비 갈취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피아가 동네를 지켜주면서 그 가게들로부터 돈을 뺐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유리하게. 그럼 완전한 중서부와 동남부로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 트럼프는 거기에 많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선물은 고맙고. 예. 그냥 받기만 하고 네, 요구하는 것은 다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선물 줬지만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내야지 그래도. 그렇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상호 관세 우리가 거기 가서 니네를 그렇게 구해줬다는 얘기네. 그럼 돈 더 내. 트럼프는 우리 형제야 이게 아니고 돈 더 내. 트럼프는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와 타협합니다. 자, NSC 오늘 NSC 할 말 많습니다. 자, 김지훈, 김희호 재성훈 호사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많아요. 많아요. 트럼프가 지금 가슴에 S자를 새기고 지금 사우디로 날아가가지고. 예. 트럼프는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아직. 트럼프는 오늘 아직 안 장관. 갔구나. 예. 트럼프는 가고 싶지만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2차 협상 때는. 저기 푸틴하고 직접 만난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빼고 유럽 빼고 우리끼리 하자 얘기를. 네, 미국과 러시아 간의 고위급 회담이 리야드에서 어제 있었죠. 예, 예. 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요거는 영원한 식민지가 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해가지고 트럼프가 야 우리 돈 이만큼 줬잖아 이거 다 갚아야 돼. 그러니까 못 갚는다 우크라이나는 절대. 젤렌스키가 처음에 트럼프가 전쟁 끝난다고 하니까 묘안을 가져온 거잖아요. 네. 광물 채굴 거를 준다고 했는데 고마워. 그거는 받고.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정산이다. 네. 페이백 타임 정산이다. 이제 앞으로는 식민지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채굴 거 다 우리가 가져가는 거야. 그거는 이때까지 들어간 이랬다 돈. 우리 거야. 그런 말이에요 보니까. 거기서 나가는 수익 우리가 다 가져간다. 그 우크라이나 경제력 이걸 언제 갚습니까? 못 갚아요. 우크라이나 경제가 못 갚는 거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예산 자체, 국가 예산 자체가 돌아가기 어렵죠. 빚더미 속에서 살아야 될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걸 억셉트하면, 네, 지하 자원 50%는 우리 거다. 네, 그거 건들 수도 없어요. 건들 수도 없고 그 땅에서 나온 것들 우리가 다 가져갈 거야. 이런 곡물이야 곡물. 그런 수준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요구를 했더라고요. 네. 젤렌스키는 끝난 거죠. 젤렌스키 제가 못 살아날 거라고 제가. 네. 이 양반 근데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유럽도 심상치 않은 게요. 그 유럽 정상회담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모였잖아요. 그렇죠. 다 나라가들이 닿는데 일단 G7에 속한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특히 독일은 경제가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네. 폭망한 상황에서 미국이 안전보장을 흔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온 것뿐만 아니라 유럽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군대를 만들고 파병하자는 거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더 이상 근데 다른 나라들은 특히 독일 가장 우크라이나에 많이 했던 독일은 미국이 한테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오히려 약해지니까 파병 못한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니들은 지금 경제도 망했고 그렇다고 해서 삐져가지고 미국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유럽 정상끼리 모였는데 의견 통일이 안 돼요. 원래는 모여가지고 미국에 대항해서 뭐 유럽 군을 장설하다든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못합니다. 못한다는 거죠. 정치자들이 혹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파병은 전쟁이 끝난 후에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것도 합의가 러시아와 안 돼요. 싸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합의가 안 되고.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은 유럽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원을 쏟아부었는데 트럼프가 안 껴주니까 우리 안 끼고 유럽이 안 끼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안 끼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패싱됐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한국 국민들도 서방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할 거야 아마. 왜 미국이 나서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해야 될 건데 왜 러시아하고 미국이 협상을 하지? 이거는 그동안
이 전쟁을 러시아의 영토 야욕이라든지 아니면 푸틴의 개인적인 야망으로 한정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프레임을 씌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 전쟁은 미국 전쟁이었죠. 네,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 질서에 패권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기도 하고 또 유럽 안보를 놓고 나토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협상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미국하고 러시아가 협상을 해야 돼요. 미국이 이 전쟁 우리가 돈 다 댔잖아. 우크라이나는 없어도 돼. 그러고 나서 우크라이나한테는 야 니네는 돈 갚을 생각이나 해. 못 갚지. 그러니까 거기 땅에서 나는 거 반은 우리가 가져간다. 그리고 이제 요 우크라이나한테 이렇게 가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미국이 묵인하는 거 이런 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미국도 러시아도 서로 패전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패전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패전국 다루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패전국으로 다루고 있죠. 네. 그래서 그 텔레그래프 표현에 의하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게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지금. 네. 예. 우크라이나가 1차 대전의 패전국보다 더 많은 돈을 가혹한. 더 네. 가혹한 조건으로 요구받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여기 저항할 힘이 없잖아요. 아무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꺼내려면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가 단판 짓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없고요. 없죠. 여기에서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를 끼워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현실적인 솔루션인 건 맞고요. 그래서 종전의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핵심 쟁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미국과 러시아도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유럽 내부에서도 합의가 안 되고 있고 젤렌스키는 징징거리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젤렌스키 같습니다. 말은 아무도 안 근데 듣는 그게 것 두 같아요. 가지 안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유럽이 들어가서 평화유지군으로 지켜라. 예. 아니면 미국 기업이 들어갈게. 이게 이제 식민지 아니에요. 들어갈 때 식민지 아니죠 그게. 미국이 기업이 들어가면 러시아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걸 다 가져갈게. 어느 쪽이든 미국은 좋다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50%. 그리고 50% 50%거든요. 50%는 무조건 자기들 거고 나머지도 이제 자기들이 관여할 수 있죠. 자, 저는 뜬금없는 게 이게 저기도 갈 수 있다. 반도체 차지하려고 대만하고 양안 위기 발언한 다음에 TSMC를 미국이 먹을 수도 있겠다. 그런 방안을 생각까지 냈었잖아요. 그런 생각도 예.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제안한 협정의 내용은 우크라이나가 광물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50% 그리고 제3자에게 이 라이센스를 제공했을 때 그것의 재정적 가치의 50%. 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러시아와 미국 간의 고위급 회담 그리고 미러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내용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서 봐야 됩니다. 미러 고위급 협상에서 다루어진 게 뭐 많지만 지금 미국 국무부나 러시아 외무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계 질서 재편입니다. 영향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이거는 서로의 지정학적 이익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이제 그 트럼프가 생각했을 때는 러시아가 위협이라고 벤스 부통령이 미넨 안보회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위협은 유럽 내부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위협이야? 그럼 러시아하고 협력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위협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위협도 없네라는 논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분할이고 이건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양자 관계 정상화하는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재 해제 문제도 논의됐고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20개 러시아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스위프트 목록에 복귀시킬 은행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당수 기업들이 올 연말까지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고 지루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매직해요. 예. 그리고 양국의 외교관 수를 줄였습니다. 서로 보복하면서 그 외교관 수도 복원하기로 했고요. 경제 협력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자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석유, 가스, 항만, 시설 그런 시설도 다 독점적으로 가진다. 그런 걸 독점적으로 가지면서 지하자원의 50%를 먹고 그러면서 한 700조 이상 그래가지고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아마도 협상용일 것 같기는 한데요. 이대로 시행되면 역사상 이런 식민지는 없었습니다. 50%를 먼저 떼어가는 식민지는 역사상 어떤 식민지도 그런데다가 잠재성은 있지만 유럽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다가 전쟁으로 망가진 나라한테 이렇게 삥을 뜯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삥을 뜯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삥을 뜯는 네. 거예요. 안 그러면 잔인한 기업을 다 먹었을 텐데 그런 많은 기업도 없고 지난 3년간 초토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게 뭐 있죠? 시설 좀 남았고 땅속 안에 있는 거 좀 남았구나. 그거 가져갈게. 다. 예. 현재 일본 쪽에서도 일본의 많은 회사가 그 모든 게 끝나는 후에 태고 들어가려고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미국이 허락을 받았죠. 예. 미국하고 일본이 아마도 그 같은 보조로 들어갈 것 같고 윤석열이 여기다가 돈 주고 어쩌고 하는 거는 그 본전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요. 돈 되는 걸 미국이 내줄 리가 있습니까? 아니 돈 되는 거를 유일하게 찾아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다 가져간 예, 거죠. 선점한 거거든요. 아 그리고 젤렌스키 그리고 땅도 뺏기고 예. 우크라이나는 땅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앞으로의 자원도 뺏기고 시설도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요. 내란 위에서 외환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자기 힘이 없는데 외세를 끌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결말이 어떻는지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나게 가혹한 청구서를 받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될 거라고 김준영 의원과 제가 초창기 얘기했다가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전쟁 초부터 얘기했습니다. 전쟁 초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전 얘기했지만 욕은 많이 먹지 않았어요. 착하게 보여서 그래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그때 이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우리는 2차 가해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교수님이었고 저도 네. 여기서 그렇게 욕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뻔히 보이는 미래인데. 근데 미국이 지금 사실 바이든 정부가 제가 삥이란 말을 썼는데 그게 미국 용어로도 프로텍션 래킷이라 그래가지고요. 보호비 갈취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피아가 동네를 지켜주면서 그 가게들로부터 돈을 뺐잖아요. 그 형태와 비슷하고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유럽이 5%를 올려야 된다. 방위비 분담.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까지 지켜줘서 돈을 받았다면 이제는 네 건 네가 지키고 돈은 여전히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럽도 난리가 났고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젤렌스키의 운명에 대해서 공장장님이 궁금해하시죠. 저는 죽을 거라고 제가 지지율을 파악해요. 젤렌스키는 지금 서방 언론은 패닉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미넨 안보에 참석하고 UAE 그 아랍에미리트 가서 사실은 사우디까지 가는 순방 일정이었습니다. 이걸 취소하고 다시 돌아갔고요. 젤렌스키 지지율이 2025년 2월 기준으로 15.9%입니다. 현재. 그렇죠. 예, 2024년 초에 28%였고 2023년 초에는 70%였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선 출마도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정적들의 자산을 동결해 놨고요. 일단 엘리트들은 현재 젤렌스키는 이미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대선 준비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젤렌스키는 사실은 미국의 꼭두각시였는데 자기가 정말 그런 영향이 있다고 착각을 미국이 허용해 준 거였거든요. 꼭두각시로 해서 여기저기 가가지고 돈을 벌어와라. 근데 이제 본인이 정말 그런 영향이 있다고 착각하고 쭉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미국이 너 필요 없다고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 순간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부터 젤렌스키는 비리 정치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죽을 겁니다. 근데 미국은 꽃놀이패가 관두든지 아니면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살기 위해서 트럼프의 그렇죠. 젤렌스키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도 꽃놀이패예요. 들어주든지 아니면 저는 나가든지 죽을 거라고 봐요. 어찌됐든 미국은 질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이- 선고시킨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를 바꿔버린다. 선고를 해가지고 지금 그에 예. 예. 제가 그 얘기를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고위급 협상에서 나왔던 해결 방안 3단계 해결 방안입니다. 일단 휴전. 아마도 그 휴전 일정은 4월 20일 부활절까지 이미 이제 미국에서 얘기했죠. 그때까지 저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휴전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선. 그리고 뭐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와 하겠다. 최종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대선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에 지금 빠져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식민지야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유럽은 그래 니들이 유럽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하지만 나토 돈 내야 될 걸.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미국끼리 유럽 국가들끼리는 서로
야 우리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평화를 유지해야지. 아니 난 그렇게 못하겠어.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될 것 왜냐하면 같아요. 우크라이나를 뺏기면 그다음은 폴란드, 그다음에 유럽이라고 유럽은 생각하거든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평화 유지군을 유럽에서 파견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독일하고 폴란드는 거기에 대해 상당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과 폴란드 입장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과 러시아가 느끼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위협은 여전히 상존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EU를 포함한 자기네들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 일이 벌어져서 이건 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폴란드도 독일도 러시아 바로 옆이니까 네. 이들이 느끼는 감각은 또 다른 거죠. 그다음 우리는 쳐들어올 수 있잖아 우리도. 네.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위험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군대를 주둔시키면 위험이 상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트럼프 벤스 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위협은 너희들 내부에 있다고 했잖아요. 유럽에.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고 해서 떡 꼭 집어서. 자, 그래서 트럼프가 막 휘젓고 다니고 있고요. 예, 이스라엘 가자 지구도 자기 땅이라고 하더니 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자기 땅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자기 땅은 선언이죠 이게. 그렇죠. 우크라이나 중서부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이제 지배하는 것이고요. 네. 동남부는 러시아가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미어샤이머 교수가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5개 지역을 지금 장악을 했는데 추가로 4지역을 종전까지 장악할 수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더 추가로. 네, 저쪽에 이제 그 저항도 없고 미국이 돈도 안 줄 테니까. 그렇죠. 그럼 계속 그냥 들어가서 장악해 버릴 것이다. 네. 그래서 협상을 유리하게. 그럼 만들고. 완전한 중서부와 동남부로 분할이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저희가 저하고 교수님일 때 얘기했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땅 다 뺏길 거라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국제 정치는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자 그리고 이시바가 또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자 그 트럼프 미리 이만큼 드릴게요. 그래서 아 미국 일본에서는 역시 이시바 여기가 성공했나 싶었는데 이게 실패했다면서요. 예, 뭐 실패는 사실상 처음부터 예정돼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될 거라고. 이게 아무리 그 선물을 줘도 그 트럼프는 거기에 많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선물은 일본 고맙고 예, 예. 그냥 받기만 하고 네, 요구하는 것은 다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자동차세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 현재 일본은 그 미국에 들어가는 자동차가 뭐 멕시코 공장이라든가 미국 안에 공장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가 없다고 해요. 네. 그래도 미국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비관세 장벽. 비관세상. 예, 예. 이게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아, 예.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 10% 있는 걸 때려서 미국은 5%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관세는 아닌데 예. 사실상 니네 체제가 우리한테 관세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야. 예, 예. 그걸 우리는 관세로 예. 환산해서 때릴 거야. 예. 거기까지 그 미국이 계산해서 관세를 매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일본 안에서 상당히 크게 나와 있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시바 선물 줬지만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내야지 그래도 그렇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상호 관세 이야기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4월 2일이나 3일에 발동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대통령령 그래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러니까 선물 주면 안 돼요 트럼프는. 좀 세게 그래서 나가는 게 맞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 뭘 하고 있냐고 하면 갑자기 중국에 그 대고 그 견제단으로 보냈습니다. 중국에. 중국에. 아 미국 쪽이 안 되면 중국으로 예, 예. 틀라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합의가 이제 한중일 FTA를 본격화시키자. 한중일. 예. 그러니까 한국도 끼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이 안 되니까 한중일 FTA를 이제부터 본격시키자. 중국 쪽에서도 이거 좋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그래, 거의 2, 3일 전에 얘기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요. 맞는 얘기가 지난번에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미국만 빼고
글로벌 사우스하고 아시아 국가들하고 네. 유럽이 자유무역 연대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매우 커지죠. 그러면 사실 그래야 됩니다. 우리하고 중국하고도 경제 관계가 굉장히 지금보다 더 중요해지는 건데 혐오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그분은 맨날 나라를 중국 얘기 없으니까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진짜 망치고 있어요. 진짜 일본은 재빨리 중국으로 돌았잖아. 그 중국에 대한 혐오는 일본 구구에서 우리가 가져온 건데 네, 저는 이건 그렇죠. 여전히 외환죄를 범하고 있는 거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을 지금 끌어들여갖고 일본 나라를 극우가 망치고 있어요. 이시바 정권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어요. 구구가 예, 일본 극우가. 그래서 이시바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유리하다고요. 적어도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고 이시바하고 손 잡고 많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항상 보면 우리가 진보 정권이 탄생하면 저쪽에 보수 정권이 탄생하거나 미국도 그렇고 이게 엇박자가 나가도 진짜 힘들었는데 이시바하고 한국의 진보 정권이 만나는 거를 처음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역시 한중일이 뭐 평화적으로 여러 가지 파트너십으로 그러니까요. 맺고 경제 문제만 한정해서 보면 사실은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무역 시스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아 상국 나아가서는 이제 EU까지도 공동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하느냐가 우리 미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고 트럼프의 미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겁니다. 머리가 좋아야 돼요. 예, 우리 예. 우리 다음 리더는 머리가 참 좋아야 예, 돼요. 사실 거기 트럼프가 롤 모델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맥킨리라는 대통령이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맥킨리는 아마 교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네, 한번 말씀해 말씀하신 참고로 의원입니다 이제. 의원님이죠.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엄청나게 벼르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초대 관세맨이 바로 맥킨리였고, 네, 그 사람도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암살을 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임기를 마지막까지 마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트럼프가 취임 연설에서도 맥킨리를 굉장히 극찬했고 네. 그리고 오바마가 이름으로 바뀐 디날리산이라고 있잖아요. 전에 맥킨리산이었습니다. 아라스카에 있는 오바마가 이름을 바꿨는데 다시 맥킨리산으로 바꿨습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였는데 그 시대가 미국의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다라고 트럼프가 또 극찬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맥킨리는 마지막에는 자유무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동맹국과 관세 전쟁 불사는 트럼프에게도 배워야 한다. 이 말은 거꾸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저는 좀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관세를 우리가 보호무역으로 돌았으면 우리 방법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우선했다는 이 부분에 그렇죠. 제 말은 그러니까 이 단순히 부분은- 관세를 배워야 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건. 저거 봐라. 국익에 맞게 그때그때 국제 정세에 바꿔가며 대응하지 않냐. 우리도 우리 국익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 네, 맞는 말이죠. 예. 지금 민주당이 실용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단순히 실용 외교라는 틀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무슨 반민이 친중이니 국가 단위로 정책을 벌일 일이 전혀 아니고 반도체 정책을 우리는 어느 국가와 할 것이냐 혹은 뭐 자동차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외교를 하는 게 이렇게 경제안보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제안보 시기에 국가의 역할은 핵심적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단이 미국으로도 간다고 하는데 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또 이시바처럼 선물 주고 오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선물 받으면 고마워 하고 또 계속 똑같은 걸 요구해요. 우리가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혈맹이잖아. 그래 우리 피 흘렸어. 그 돈 내놔. 그렇지 그런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니네를 그렇게 구해줬다는 얘기네. 그럼 돈 더 내.
트럼프는 우리 형제야 이게 아니고 돈 더 내. 트럼프는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와 타협합니다. 예.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약한 자들이 우리 형제잖아, 우리 동맹이잖아. 그러면 내 보호를 받았다는 얘기네. 돈을 더 내. 그러니까 결론은 일단 다 돈을 더 내요. 그 트럼프는 선물을 받고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맞아요. 다 받고 나서 다음 날. 받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그래도 상하부 관세는 매길 거야. 라든가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 묻고 더블로 가는 예, 거예요. 예, 예. 묶은 더블로가. 그래서 트럼프한테 미리 선물 주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그랬어요. 예. 아베 때도 그랬잖아요. 아, 예, 맞아요. 이시바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슈를 섞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슈고 저쪽에서 양보했다고 이쪽에서 양보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 가져가 가지고 따박따박 따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우리 형제잖아. 왜 이래? 너는 안 통한다. 트럼프는 형제야? 내가 너를 형제로 대해줘서 돈 더 내. 다 돈 더 내기 때문에 돈을 더 낼 수 없는 이유를 쫙 정리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거의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 식민지가 된가 50 이게 이번째 주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진짜로? 그 사실 트럼프는 제국주의로 회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 제국주의죠 이미 발상은. 예, 다.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그렇고 캐나다에 대해서도 51번째의 그 주가 되라 미국에 그리고 파나마 운하도 우리가 다시 갖게 이게 이런 식으로. 전쟁 말고 경제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겁니다. 거예요. 예, 경제적 네. 제국주의입니다. 그리고 세계 질서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제2의 얄타 체제가 이제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그 옛날처럼 뭐 핵전쟁 이런 냉전이 아니라 진영을 나눠서 서로 터치하지 않고 네, 영향권을 세력권을 인정하는 그게 일종의 또 다른 형태의 신냉전이 되는 거죠. 트럼프한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전쟁 없이 그래야 교류가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일어날 거 아니냐. 예. 돈 벌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혈맹 동맹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한테. 근데 이미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하고 다음 정부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큰일이에요. 마지막에 그냥 조용히 사라졌었으면 좋겠어.